핵 안보 정상회의가 4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테러와 불법 집회에 대응하기 위한 경호 경비단이 활동에 들어갔습니다. 하지만 핵 폐기를 주장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은 정상회의 기간 동안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고 있어서 마찰이 우려됩니다. 민주통합당과 진보정당, 그리고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은 핵은 안보의 대상이 아닌 폐기의 대상이라며 집회 등 정상회의 반대 활동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.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 누가 아이고 저 나라가 망하겠구나라는 생각을 누가 안 하겠어요. 그리고 그 사고가 날 확률이 우리나라에도 있구나라는 사실을 누가 인정 안 하겠어요. 당연히 인정할 수 있는 거죠. 핵발전소 안전하다, 경제적이다, 그다음에 그린 에너지다 이런 광고들 정부에서 많이 했잖아요. 그런 이미지 광고들의 효과가 지금 전 국민에게 다 있는 거죠. 의사들에게도 있는 거고. 근데 정확한 데이터, 근거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제시를 하면 바로 생각을 바꿉니다. 일본 후쿠시마 사고 나기 전까지 경주에 방패장이 있으니까 방패장이 안전한지 안 안전한지 그것만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방패장이 안전하지 않더라고요. 제가 다 조사를 해보니까. 원래는 완공이 올해 되려고 했었는데 올해 12월 달에 완공이 되려고 했었는데 거기 이제 안반이 워낙 나쁘고 지하수가 많이 들어오고 하니까 공사 기간을 연장을 했어요. 18개월을 또 연장했습니다. 이번에 3번째 연장이에요. 그렇지만 정부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. 거기 안반이 아주 나쁘다는 사실을. 왜냐하면 주민투표를 하기 전에 이미 집안 조사를 했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진 않았지만 자기들은 보고서를 갖고 있었어요. 그런데도 공사는 진행이 돼요. 경주 방패장 지금 공사하고 있는 거 이거 포기하고 새지 않는 다른 방법으로 해야 돼요. 그 수밖에는 방법이 없어요. 근데 그 사실을 알리는데 제가 실패했죠. 아무리 떠들어도 어떤 언론도 크게 실어주질 않아요. 좀 기자들이 취재를 해가는데 방송이 안 돼요. 그러니까 2년간 제가 떠들고 다녔는데 국민 중에 누가 이 사실을 압니까? 경주 방패장에서 방사능이 모두 샌다 라는 사실을 누가 알고 있어요? 아무도 모르잖아요. 저는 2년 내내 떠들고 다녔어요. 핵사고 나면서 제가 큰 반성을 했죠. 방패장만 막아서는 안 되겠구나. 퀴리분 얘기 유명하잖아요. 그러니까 그 방사능을 발견한 사람이고 엄청난 그 학자잖아요. 노벨상 2번이나 받고 이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어요. 그래서 그 방사능 물질 라돈이든가 뭐 하는 거 라디움인가 하는 그 덩어리를 들고 다녔어요. 네. 백혈병으로 죽었잖아요. 전 가족이 다. 그때 이미 알았어야 되는 겁니다. 핵물질은 인간이 만지면 안 되는 거다. 후쿠시마 같은 경우도 자연재해라고들 다 인정하는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아요. 원래 후쿠시마 그 위치가 해발 20m 높이였대요. 근데 거기까지 쓰나미가 올 일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10m를 깎은 겁니다. 그러니까 완벽하게 안전하게 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우리 그 상상력을 벗어나는 상황이 반드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는 인간의 능력으로 갑자기 대응할 수가 없는 겁니다. 전 세계 핵발전소 세보니까 450개가 안 돼요. 450개 중에 6개 터졌어요. 꽤 높은. 저 80개 중에 하나 터진 거죠. 우리나라 사고 확률 높아요. 우리나라 지금 23개거든요. 5개 짓고 있고 내년까지 해서 하면 28개가 될 텐데 사고 확률 제가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니까 지금 27%가 나와요. 우리나라에서 핵사고 나고 할 확률 27%예요. 전 세계적으로 태양광 발전이 1년에 50% 이상씩 매년 성장하고 있어요. 그리고 풍력도 매년 20% 이상씩 성장하고 있어요. 왜 그렇겠어요? 경제성이 없는데 성장하겠어요? 그럴 리가 없어요. 다른 나라들은 50%, 20%씩 성장하는데 우리나라는 지난 2년 동안 줄었어요. 지금 대안들은 이미 다 나와 있고 그 대안을 쫓아서 성공적으로 탈핵으로 가는 나라가 지금 있어요. 어떤 나라들이 그럼?
벨기에, 스위스, 독일, 이탈리아, 그리고 그 전에도 탈핵을 해버린 나라들이 몇 개 유럽에 더 있고요. 제가 제일 의심되는 거는 일본에서 수입되는 수산물들, 그게 방사능에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죠. 작년에도 후쿠시마 사고 난 다음에도 계속 수출이 되고 있어요. 한국에 수입이 되고 있고 재작년보다 30%밖에 안 줄었어요. 모두 수입을 해서 전수조사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, 그 전수조사 아주 드문 샘플링해서 조사하는 건데 이마트에서 생선을 사와서 재봐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 측정기를 샀고 옆방에서 지금 어제부터 돌리고 있거든요. 그래서 1년 내내 돌릴 겁니다. 그래서 측정을 할 거고, 측정해서 나오면 그때는 이제 발표를 할 거고. 네, 전북대에서 어떤 분이 측정기를 가지고 전북대 병원을 갔더니 거기에 이제 특정하는 골목을 가니까 그 병원 건물 안에 특정 부위에 가면 방사능이 높게 나오더라. 근데 거기가 보니까 진단 방사능, 치료 방사능 하는 곳이었다. 라는 이제 보도가 한번 나온 적이 있죠. 그 문제를 반핵의사회에서 앞으로 다룰 겁니다. 다루고 가능하면 좀 그 방사능의 위험성에 대해서 의사들이 좀 인지를 하시고, 그래서 방사능 사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좀 강구를 하고 그럴 필요가 분명히 있어요. 그러니까 이용을 어떻게 한다, 어떻게 쓴다라는 얘기는 하지, 이걸 썼을 때 무슨 일이 생긴다라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. 그 강의를 해줘야 됩니다. 모든 의사들한테, 의과대학 학생들한테. 그래서 난 예외라고는 생각 안 하고요. 의사들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그냥 좀 하는 거고, 이제 그런 게 좀 더 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죠.